네, 폴리티코 연구소의 김영윤 소장 모셨는데요. 자, 무한 공항 사태, 무한 그렇죠. 공항 참사. 참사. 네. 예, 이거 지금 무한 이름을 쓰지 말자고 민주당은 그러고 언론도 될 수 있으면 쉬쉬하려고 막 그러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쉬쉬할 수가 없죠. 그럼요. 예. 이거 무한 어마어마한 공항- 인명 피해가 난 건데. 무한공항 참사는 20년 이래 있잖아요. 한국 역사상 20년 동안 지금 최고의 사망자를 낸 예. 사태예요. 참사죠. 아주. 참사죠. 예. 근데 이게 자연재해다라는 식으로 자꾸 버드 스트라이크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건 아닙니다. 모릅니다 이거. 예. 그리고 비행기에서 바퀴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게요. 바퀴가 내려오는 거와 그 뭐 이제 새가 거기 프로펠러에 빨려 들어간 거랑은 독립적이에요. 예. 이 기종 자체가 독립적인 기종이어가지고 여기에 발 내려오는 여기에 유압이 버드 스트라이크로 고장이 났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본 적이 없다고 항공 전문가들이 BBC라든가 영국 최고의 공신력 있는 방송 BBC와 팍스뉴스에서 이건 있을 수 없다,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 인터뷰를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라도민들이 깨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2022년에 2월에요. 이재명이 그 후보 시절에 예. 요거는 이제 사진 한번 계속 보시면 될 거예요. 예. 일단 이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난 이유는요. 공항의 활주로도 사실 짧았고 뭐 상황들이 있었지만 동체로 지금 네 띄워주시면 돼요. 동체 착륙. 동체 착륙에 성공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여기 둔턱에 부딪혀서 네. 두 동강이가 나면서 항공유에 불이 붙어서. 근데 보통 이 둔턱은 보통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게 안테나 세워져 있고 네. 이 안테나를 왜 세웠냐라고 또 보니까 어떤 효과도 있냐면 이제 사고상 그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활주로가 어딘지 모르고 활주로를 이탈하면 또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활주로 끝지점이다라는 이제 사인도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철제로 돼 있어서 이제 통과시키면서 이 운동 에너지를 약간 조금이라도 줄이게 마찰력으로 줄이게 하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 지금 자꾸 뭐예요? 이거 미터가 자꾸 주는데 초반에는 처음에는요 최소 3m라고 했어요. 최소 3m, 두께 2m. 그 공구리 벽, 콘크리트 벽에 콘크리트. 예. 대전차도 못 뚫고 갑니다. 네. 근데 이 속도가 붙은 비행기가 이 콘크리트 벽에 통과가 되겠습니까? 폭발하라는 말이죠. 폭발하라는 이거는 얘기. 100% 인재입니다. 인재. 근데 요거를 모래로 가렸다고 해서 사람이 몰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안전 불감증이고 사실 무리하게 여기에 공항을 만들었다. 전라도에 광주에 공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광주하고 가까운데 무한은 20분 거리예요. 예, 20분 거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광주 사람들이 어떤 논리를 펴내냐면요. 말을 해보면 광주에도 공항이 있잖아. 광주시에만 있잖아. 전라남도예요. 그러니까 전라남도에 통틀어서 광주시에 공항이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광주시에 공항이 있는데 왜 우리 전라도를 발전을 안 시켜? 전라남도에도 공항이 있어야지. 20분 거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국내 공항 쓰면 되지 국제공항으로까지 또 왜 해? 국제공항 왜인 줄 아세요? 네. 2022년 2월에 이재명이 왔다 갔어요. 이재명이 왔다 가가지고 여기 아시아나 거점공항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7년 동안 그 국제공항에 대해서 이제 콧바퀴를 홍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이 갔다 온 후에 이재명이 약간 분위기상 뭔가 자리 잡을 것 같잖아요. 이재명의 딸랑거림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12월 7일 날 승인이 나고 12월 8일 날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21일 만에 국제공항 된지. 그런데 이 무안공항이 고추 말리는 공항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활주로의 활용률이 1%예요. 활주로의 활용률이 1%. 연간 220억 적자, 20억 수익에 220억의 관리비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200억의 적자를 내는 공항에 더 웃긴 게 많이 뜨고 내리지도 않아요. 활주로 활용률이 1위니까. 그런데 전국의 14개 공항 중에서 버드 스트라이크 1위입니다. 그 말은 띄웠다면 새랑 부딪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띄웠다면 새랑 부딪힌다는 그런 데를 말인데 왜 국제공항을 허가해 주냐고. 그러니까 공항 주변이 다 철새 도래지로 갇혔죠. 근데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요.
이게 그 철새들 갖고 이렇게 퇴치하는 퇴치자들이 30명 정도 있어요. 그만큼 공항이 뭐 2조 대의 이익을 내니까 운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조류 퇴치자들은 그냥 새만 쫓느냐 그게 아니라 그 조류들의 분포, 서식 이런 그러니까 거 연구도 다 하고, 연구도 자료 하고. 채취도 하고. 예. 근데 이 무안공항은 그 흔한 호수아비도 안 세워놓은 거예요. 이 사고가 났을 때 조류 퇴치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말은 사고가 나라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국제선을 띄우든 뭐 비행기를 띄우든 뭘 하든 운 좋으면 새때 안 만나고 운 나쁘면 새때 만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국민의 생명을 그리고 진짜 새인지도 의문점이 있다는 그 거예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음모론에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건 맞는데 어찌됐든 음모론이 국민들 사이에서 피어오른다라는 건 이상한 게 많으니까. 이상한 게 많은 거죠. 이재명의 주변에 몇 명이 죽었죠? 7명이 죽었죠. 이것도 이재명과 연결된 죽음이다라고 봐야 되는 아니 이 거예요. 공항 자체도 지금 이상한 게 많잖아요. 이상한 여러 가지가. 그리고 이게 민주당에서 이 무안공항 사태를 지금 축소하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사고가 나서 지금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다가 지금 유족들에게 항의를 받았어요. 원래 사고가 나는 그 당일에는 정치인들이고 뭐가 안 가요. 왜냐하면 복잡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지 사진 찍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릎 꿇고 앉아서 막 듣는 척하는데 얼마나 가식적이에요. 그래서 거기 유족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사진 찍으러 오냐 정신없다. 막 소리 지르고 그러시더라 아주머니가 이재명 앞에서. 그런데 이재명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나도 나도. 그리고 인상을 이렇게 쓰면서 뭐라고 짓거리는지 놔두라는 거야. 이렇게 나도. 완전히 왕이야. 근데 그게 그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아니면 조금 이 국민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얼마나 정신 없고 화가 나시겠어요. 우리가 들어줘야지 하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꼭 다물고 나도. 뭐라 짓거리는지 한번 보자. 뭐 나도. 이런 느낌. 이렇게. 그게 정치 지도자로서 정말 꽝이다라는 거예요. 쇼도 본색이 나오는 거죠. 쇼도 안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완전 이제 대통령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 무안공항 사태를 축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름도 바꾸자. 제주항공 사고래요. 제주항공 가만히 있다가 애경그룹은 무슨 또 때려 맞는 거냐고요. 제주항공 사고라서 지금까지 이 양문석입니다. 이 사기 대출의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이죠. 제주항공 추락 사고로 수정해야 된다.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게 지역 감정 유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아이고. 아니요, 이태원 참사라며. 무한 사고라고 하고 이태원 사고라고 광주 사태도 그래서 광주자 지우고 5.18로 바꾸고. 근데 뭐 대구 신천지 사태라면서요. 그러니까. 대구 신천지 코로나라면서요. 제주 4.3이라며. 그러니까요. 뭐 자기들 유리하다 싶으면 이제 붐 일으키기 위해서 그 지역 쓰고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말대로 할로윈 축제 참사 그거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할로윈 안 쓰잖아요. 이태원 꼭 쓴다면서요. 그다음에 대구 신천지 코로나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놈들하고 똑같아요. 중국 놈들 우한 바이러스 처음 나왔을 때 우한 못 쓰게 했잖아. 우한 못 쓰게 하면서 뭐 코로나19 저는 끝까지 우한 바이러스라고 했는데 미국 보고서에도 우한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한 지역에서 시작됐으니까. 그런데 알잖아요. 그 HW 거기에 이제 중국 그 사람이 인도 장이었잖아요. 거기에 또 분담금을 엄청 내니까 거기에 대한 돈 분담금만 냈겠습니까? 그럼요. 로비자금 안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헷가닥해서 그 인도 분이 갑자기 코로나19로 명명한다라고 바뀌었죠. 우한 바이러스입니다. 우한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그럼 이것도 뭡니까? 무한 참사지. 그러니까요. 무한공항 참사. 무한공항 참사입니다. 네. 그거를 왜 이름을 바꾸냐라는 거죠. 그래서 정규재 이 보수 농객께서 아니 사고를 칭할 때 무한공항 사고라고 하는 것이 맞지. 그게 왜 니들 마음대로 하느냐. 교통사고가 나도 사고 지점의 명을 특정하는 것이 맞다. 이 사람 이런 말은 잘하는데 그 한 번씩. 부정선거라든지 윤 대통령 그 계엄이라든지 이거 뭐 헷가닥 하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만 또 취하자고요. 그래서 다른 명칭은 일반적인 통례와 다르다. 혼돈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무한 국제공항 사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 글을 좀 올렸는데요. 교통사고 사망자를 국가유공자처럼 기리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 대한민국이죠. 처음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좌파 언론이 강요하는 이 무안공항 사고에 대한 애도는 강요를 하는 거예요. 슬퍼요. 어떻게 저렇게 정말 여행 갔다 와가지고 정신 없을 때 그 문자 보냈던 게 또 한국 사람들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공항 내리기 전부터 핸드폰 켜요. 카톡 했어요. 그게 마지막 유서가 될지는 모를 정도 얼마나 슬퍼요. 근데 이거를 민주당이 이용을 한다는 거에 대한 제가 이용을 하니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광주 쪽의 당근 마켓에서 그 예전에 세월호 리본 있잖아요. 예, 예. 세월호 리본이 지금 중고거래 지금 매매가 되고 있다 하네요. 그걸 또 팔어. 네. 그러니까 나 이게 진짜 뭐냐면 이놈들 진짜 징글징글하다 네. 진짜. 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지금 좌진스라고 요즘 얘기하더라고요. 뉴진스가 뉴진스. 네, 요렇게 지금 뭐 리본을 또 달고 나오는데 아이고, 참 꼴값들 떨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개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6.25 기념일 때 나라에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말 뭐 세계에 좀 점 같은 나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진짜 생명을 바친 젊은이들에 대한 애도를 하는 그런 리본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달아야 되고 정말 깨시민 놀이 할 것 같으면 그런 거에 감사함을 표현해야죠. 저는 이거는 좀 불편한 현실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 다음은 예. 조금 이제 제가 좀 멘트들이 좀 강하긴 한데 네. 사실 지금 좌파 시민 단체들 그 윤석열 탄핵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좌파 시민단체들 네. 왜 전라남도 무안공항 참사 사망자에 대한 촛불 집회를 안 하나? 진상조사위원회도 열고 세월호 때처럼 1인당 5억 원 안 주나? 오세훈은 벌써 7,500억 준다고 하네. 7,500만 원 준다고요? 아니 오세훈 오세훈은 서울시장이 왜 이렇게 앞장서서 난리야? 거기 무안 국제공항 사고의 사고자 중에 서울 시민 무안이 서울 무슨 동네 이름이에요? 아니요 전라남도의 사건입니다. 근데 서울시장 아니에요? 네 맞아요. 대통령인가? 서울 시민이 거기에 사고가 났다라고 해서 서울시의 세금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7,500 준대요. 참나 이 사람 자기 돈으로 줘. 그리고 애도하는 거는 당연하죠. 우리 국민 다 슬퍼요. 근데 왜 대통령 노름을 해? 지가 벌써 아니면 지가 무한 시장이야. 이거는 오바다 진짜. 저는 안타까운 건 우리 다 안타깝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데 이게 국가적인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 할 만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러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표를 살라고 이게 매표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멘트를 올렸는데 제 네. 멘트가 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아무도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무안공항 참사는 이재명의 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국힘은 무안공항 참사 특검법 발의하라. 예. 국민의힘 너무 무능력한 거 아니에요? 그러게. 아니 민주당이 지금 만일에 이게 지역이 영남 지역이나 국민의힘의 지역구였다라고 하면 지금 난리 발광 부르스를 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뭘 잘못했다고 숨어 있는데요. 뭘 그렇게 죄인이라고 숨어 있냐고요. 죄인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죄인은요 민주당입니다. 내란죄 일으키고 있잖아요. 국정을 혼란시키고 있는 거고 정권 찬탈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이거는 민주당이라고 봐요. 그래 좀 수상한 거 우리가 얘기하면 음모론이라고 그러니까 그럼요. 수상하지 않은 것만 얘기하자고. 활주로에다 콘크리트 벽 세운 거 서울시가 한 거야 아니면 어디서 한 거야? 그건 무안공항 전라도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국제공항 준비도 안 됐는데 순식간에 막 한 거 광주시장 그다음에 전라남도 무안 이런 데서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국제공항으로 졸속하게 허가낸 그 당국자들이 전라남도고 그쪽이에요. 그다음에 그 콘크리트 벽 그것도 그쪽이고. 네, 맞아요. 책임지는 거 거기서 그다음에 새때 못 쫓은 것도 그쪽이고. 사고의 책임이 그쪽이지 왜 이거를 우파한테 책임을 남기려고 그러고 왜 이거를
저 좌파들은 자기들이 책임질까봐 쉬쉬하고 빨리빨리 장례치고 빨리빨리 끝내자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 조사하자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조사하자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너무 무능력하다. 왜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냐. 아,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으면 그 집회에 나와가지고 대가리수라도 채우라고. 저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니 이거 김 소장님 말 맞다나 이거 국힘이 특검법 발의해야 돼요. 이런 거 특검해야지. 그러니까요. 무한공항 참사 특검 이거 해야지. 제가 요 다음 페이지 진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그냥 글씨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 진상조사위원회 열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 이 진상조사위원회를 열고요. 무한국제공항 인허가의 책임이 있는 이재명 인허가. 전남지사 특검 들어가야 됩니다. 국제공항 인허가. 예. 네. 이 이재명과 전남지사. 국제 노선을 따오기까지의 어떤 책임을 가지는 사람들의 결정이 들어가는지 이 부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한 국제 공항 참사는요. 요 다음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결정적으로 그냥 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제2의 잼버리 사태다. 잼버리도요. 준비 안 돼. 이 습지에다가 텐트 친 이거 보이시죠? 이거 오줌 넣네. 아니요. 저 텐트 치고 있어요. 텐트 치는 거야? 난 오줌 넣는 줄 알았어. 텐트 안에다 오줌 넣는 줄 알았어. 아,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이 물을 늪에 물을 못 빼가지고 저기 왜 파레트 올려서 저기에서 자라고 하는데 저기에 벌레들 때문에 이 피부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고요. 아무튼 이 준비 안 된 새만금의 잼버리와 준비 안 된 준비가 돼도 하면 안 될 무한 국제공항에 대한 참사는 인재입니다. 그 인재인데 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네. 정부 돈, 나라 돈을 빼먹고 나라 허가를 졸속으로 마음대로 하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전라도만 가면 왜 이렇게 돈을 빼먹는 거를 나라 돈 빼먹는 걸 잘하냐 이거예요. 새만금 때도 돈을 많이 빼먹었잖아요. 제대로 쓰질 않았고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훑어먹는 것만 잘하고 나라에 대한 책임을 안 하냐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라도가 욕먹는데 전라도가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달라지겠다 하고 그리고 전라도 사람도 얼마나 의인들이 많고 그럼요. 훌륭한 사람 많은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재명한테 민주당한테 속으면 안 돼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거 누가 돈 다 빼먹었어요? 그쪽 놈들이 다 빼먹은 거 아니에요. 이제는 전라도가 김대중 추억팔이에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민주당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라. 그럼요. 네, 저는 그래야지 이제 국가 발전, 균형 있는 발전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네요. 김명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